네,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일 또 있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낯선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분노 조절 장애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넘기기에는 너무도 아픈 돌발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둔하게 삽시다, 이런 책인데 이런 얘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앞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세로토닌 문화원장 이시영 박사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한테도 스승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물론이죠. 네. 어떤 스승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중학교 1학년 기하 선생님이셨는데 이길우 선생님이라고. 네. 그 선생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스승의 날이 어쩐지 그렇게 허전하고, 네. 뭐랄까요, 마치 부모님 제사날 같은 그런 아하. 아주 무거운 기분이어서, 네. 스승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참 허전하고, 네. 이게 어쩌면은 나이가 먹는 게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의 선생님, 어떤 그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기에 그렇게 은혜를 느끼시고 그러시나요? 첫째는 열심히 쉬었고요. 네. 또 그리고 동기생이 360명인데 360명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고요. 네. 그때는 모두 이제 학원에서 유혹이 많았습니다. 네. 그 대입, 고입 이런 시험 준비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은 뭐 절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늘상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떠난 이후 네. 행여 이 못난 스승이 뭔가 잘못해서 너희들 이름에 누명이 갈까봐 나는 몸조심을 더했노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모두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또 이시영 박사님 같은 제자가 네. 근데 선생님이 쓰신 둔하게 사십시다 책을 사실 요즘 그냥 우연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꼴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렇죠. 가해자를 쳐다본 적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똑같은 사건이죠. 네, 왜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 외로운 늑대가 많기 때문일까요? 선생님 분석 좀 해주세요. 가끔 우리 사회에서는 참 불행히도 그런 아주 폭발적인 이런 화산 폭발하듯이 느닷없이 아주 폭발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헐성 폭발 성격 장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전문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폭약을 안고 다니는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정신과 눈에는 보이죠. 저런 사람은 정말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평소에는 또 뭐 당장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만 이렇게 풀어놓고 자기 정말 자유행동을 하도록 하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두 가지 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런 그 사회고요.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지난 반세기 참으로 격심한 경쟁 사회, 정말 끝없는 경쟁을 치르고 지내온 세대들이니까 이 심성이 너무 거칠어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결국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는 불법, 탈법, 무법 이런 성격이 어느샌가 이렇게 아주 바탕이 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정에서도 실제로 그런 가정 교육이 철저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분노를 어떻게 참아야 된다. 이게 참는 성격을 못 배운 겁니다. 그렇죠. 요즘도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자칫하면 나는 뭐 이 찌개를 먹다가도 겁이 나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래도 그걸 말리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멋대로 풀어놓으니까 이 제멋대로 인간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그러니까 뭐 사회가 좀 시끄럽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에. 그러나 그중에 이제 몇몇은 도저히 그런 그 사회를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그 성격 장애 환자들이 나타나죠. 선생님께서 배짱으로 삽시다 쓰신 게 지금 한 30년 됐죠? 네. 근데 그때는 배짱으로 살자고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셨어요. 그러셨죠. 네. 근데 지금은 둔하게 살자고 좀 가라앉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의 사회 변화 또 이만하면 됐다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건가요? 선생님 아주 참 지적을 용케 하셨는데 그게 3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만큼 변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 정권 시절에 막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또 더구나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갑자기 밀려 나오니까 전혀 도시인으로서 이런 생활 감각이 없습니다. 교통 신호 하나 우리는 지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기질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무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격하고 우리는 급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좀 너무 신경 과밀이 되고 그 지하철에서 올라타는 사람 쳐다봤다고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너 왜 그래 때렸느냐 경찰에서 물으니까 그 녀석이 나를 노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은 사람 보고 여보 당신 왜 그래 사람을 노려봤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경찰관님 내가 저 덩치를 왜 노려봤겠습니까? 지하철이 문이 열리니까 사람이 타니까 앞에 앉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본 건데 그렇게 이 사람은 너무 신경이 과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작은 자극을 또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좀 웃어도 내가 좋아서 웃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의 차이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했던 시절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선생님 책에. 지금 좀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기엔 참 어려운가요? 이제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내 주변에는 모두 잘 사는데 나는 뭐 어떤 의미에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회에 너무 많은 계층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는 우리가 다 못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벌써 사회 계층이 생기고 우리가 뭐 심지어는 양극화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이거 괜히 이제 반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끊임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은 했는데 무슨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해서 젊은이들이 우울증 깊어지고 과민하게 집착하게 되고 그런데 다시 재기하려고 해도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과 전문의만 찾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글쎄요, 참 숙제인데 결국 저는 지금이라도 이 올바른 가치관을 학교에서 또 부모님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만하면 됐다. 우리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걸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은 나는 오늘 한국에 태어난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마 유목민족의 기질이죠. 그렇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새 것, 더 신나는 것, 더 재밌는 것 이렇게 더 가는 것이 충족이 되면 신나지만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즉각 불만이 불평이 터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더 가는 욕심도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만하면 됐다 하는
네. 저는 지족 정신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네팔의 대지진을 보면서 그러죠. 에베레스트 산을 가보고 싶었지만 예. 그 지진 속에 파묻힌 그들의 비참한 마음을 보면서 그래도 좀 성금을 내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아젠다를 먼저 던지시는데 요즘은 세로토닌적 삶 이걸 던지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영 세로토닌 문화원장이었습니다.